네, 안녕하세요. 도삼입니다. 어, 22회차 승무패가 끝나고 이제 23회차 승무패가 네, 진행이 될 텐데, 23회차 승무패는 뭐 1번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토삼은 경기력을 1도 안 본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굳이 경기력 분석을 안 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경기력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게 저는 1순위로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 이외에도 다른 이제 승무패 채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기력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제 채널에서 제가 경기력을 다루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 영상에 굳이 그런 부분을 안 담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나 패턴 이런 거를 위주로 담는 거지. 경기력을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그 패턴과 데이터로만 분석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네. 그냥 그게 이제 주인 거지. 예, 경기력과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어쨌든 저보다 잘하는 채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예, 경기력 이런 부분으로는 다른 채널에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3회차 1번 경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울산 대 인천이거든요. 일단은 2위 대 12위인데 이 두 팀은 일단 이 상대 전적을 뭐 떠나서 지금 현 흐름만 봤을 때는 인천이 울산을 이긴다라는 그런 거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매치업이에요. 예. 물론 총 전적도 울산이 좀 앞서 있고 울산 홈에서에도 일단 앞서 있긴 한데 예전의 울산과 지금의 울산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 배당을 보셔도 일단은 인천이 8배당 정도를 받고 있고 울산이 1.33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은 리그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 2연승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전 데이터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중에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울산과 현재의 울산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이런 데이터가 일단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울산은 리그 2연패를 18-20년도에 단 한 번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그게 18년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2연패가 아니고 한 4연패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패를 했던 거는 그때가 딱 한 번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리그 2연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직전에 전북한테 졌죠. 자, 이 경기는 인천이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직전에 뭐 유상철 감독님이 뭐 복귀를 한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뭐 감독 복귀 후 무슨 동기부여 뭐 이런 걸로 기대가 될 수는 있었어도 현 흐름에서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 인천 경기를 보셨다면 그리고 울산 경기를 보셨다면 인천이 울산을 이길 만한 그런 요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그 경기력으로만 딱 봤을 때 그러면 울산의 사이드죠 무조건. 네. 그러면 무조건 울산 사이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승부패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눈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예.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승부패 세계잖아요. 만약에 눈으로 보는 그런 경기력 그런 걸로만 나왔다면 1등이 항상 수도 없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승부패에선 그게 다르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통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1번의 울산과 인천 경기는 일단은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은 꺾으려고 하고 있긴 해요. 예, 이거를 그 이유에 대해서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2, 3번을 통과하기란 정말 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은 1번이 너무나 무난한 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원정 사이드라고 일단 픽은 해놨어요. 이게 울산이 그냥 단통 승이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뜬다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꺾으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 1번에 승업자라는 패턴이 뭐 그렇게 약한 패턴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게 약한 패턴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엄청나게 강하다 뭐 100% 믿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약한 패턴은 아니라는 거에 일단은 힘을 싣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6번 경기 맨유 경기와 8번 경기 첼시 경기와 함께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번 경기는 저는 원정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네, 현재까지는요. 다음에 2번에 강원 대 부산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총 전적은 3승 6무 9패로 강원이 부산을 상대로 많이 좀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강원 홈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근 5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만 배당 자체는 일단은 강원이 더 정배를 받고 있죠. 뭐 이거는 이제 흐름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산이 뭐 강원보다 강원이 부산보다 뭐 압도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왜냐면 강원은 지금 3연패인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부산은 승리는 많이 없는데 그렇다고 패배도 많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두 팀이 딱 비교해봤을 때 막 1번처럼 뭔가 이렇게 한 팀 사이드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강원이 홈에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강원은 부산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직전에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은 3연패 그리고 부산은 1승 2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강원은 홈에서 8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직전에 패를 냈다. 부산은 원정에서 4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 근데 직전에 승이었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의 공통점은 어쨌든 강원의 패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인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뭐 이 경기의 초안 코멘트로 강원이 3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부산은 승은 못 챙겨도 무승부는 많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지만 그래서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네, 부산이 이기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예요. 분명. 네. 이거는 참 제가 희한하게도 이 강원을 단통승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그렇게 안 뜨던데 일단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승과 무와 패 그리고 다 느껴지는 경기라서 일단은 초안 픽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원 삼성과 FC 서울.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 매치업인데 일단은 이 두 팀이 특이사항이 뭐냐면 일단 뭐 이거는 뭐 둘째치고 최근에 FC 서울이 수원 삼성한테 11경기 동안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18-20년도 원정에서 같은 결과를 3번 연속으로 낸 적이 단 2번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3연패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안 일어난 거냐면 말 그대로 18-20년도 3년간 원정에서 승이든 무든 패든 3연무, 3연패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 2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서울은 K리그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네, 3승 6패죠. 어쨌든 뭐 이렇다. 지금 현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수원 삼성과 FC 서울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느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별로여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겨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직전에 서울이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별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였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홈팀이 이기냐 원정팀이 이기냐 이런 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경기력으로는 전
어쨌든 승무패 다 느껴지는 경기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픽은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일단 초안이다 보니까. 다음에 4번 노리치 대 브라이턴입니다. 일단은 총 전적과 노리치 홈에서의 그 전적을 보시면 일단 노리치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리치가 22고 브라이턴이 15위라서 일단은 동기부여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 노리치가 일단은 강등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50보 100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노리치 봐야겠다. 근데 참 희한한 게 홈팀에다가 지금 3.13이라는 역배를 줬어요. 브라이턴한테 원정에서 정배를 줍니다.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배당이 책정된 건지. 일단은 뭐 데이터로는 브라이턴이 노리치를 상대로 수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직전에 승이었고요. 그리고 노리치는 EPL에서 4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현재는 3연패다. 브라이턴은 18-20년도 원정에서 5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현재 4연무를 하고 있고요. 노리치는 FA컵까지 뛰고 와서 체력적인 면이 좀 불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리치가 지금 4연패를 하고 있고 근데 브라이턴은 뭐 패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최근 10경기에서. 그렇지만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정에서도 지금 8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이 팀인데 어째서 이 팀한테 지금 원정에다 정배를 매겨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현실적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동기부여는 노리치가 더 세다고 해요.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배를 받을 만한 느낌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상대 전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두 팀을 비교했을 때 뭔가 잘 나간다는 느낌이 일단 들진 않는데 원정에서 원정팀이 정배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배당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거는 노리치의 승은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브라이턴 사이드를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 최종 픽까지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이거는 이런 데이터보다 그냥 배당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경기마다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좀 달라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 경기 레스터랑 크리스탈입니다. 자, 레스터 대 크리스탈인데 이 두 팀의 경기를 일단은 지켜보면 총 전적 그리고 레스터 홈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레스터가 좀 더 앞서 나간다는 느낌은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또 크리스탈이 1승 4패로 4승 1패로 크리스탈이 뭐 4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이 레스터도 일단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탈도 레스터에 비교하면 뭐 딸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막 둘 다 엄청나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지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근데 동기부여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레스터가 챔스권에 있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런 건 있는데 현 흐름으로만 봤을 때 이 배당을 받는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배당으로 저는 접근을 할 거예요. 레스터는 리그 3연무를 단 한 번만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2연무다. 그리고 레스터는 18-20년도 홈 2연패 이상을 단 한 번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직전에 패였고요. 레스터는 FA컵까지 뛰고 와서 체력적인 면이 크리스탈보다 딸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체력까지 딸리는데 현 흐름을 봤을 때 둘 다 해볼만해 보이는데 크리스탈한테 6배당을 준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배당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무조건 홈팀 사이드로 갈 거다. 이것도 아마 크리스탈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픽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5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6번 맨유 대 본머스. 자, 이 경기를 언급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1번을 가져올 겁니다. 1번을 다시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맨유 대 본머스 경기는 총 전적과 맨유 홈일 때 최근 5경기 모두 봤을 때 맨유가 일단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만 봐도 맨유가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경기가 아마 2등 투표율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2등 투표율일 것 같고, 그리고 1번 경기가 아마 1등 투표율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인천이 2등 투표율이 이다거나 이게
6번 경기가 1등 투표율이 인하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는 일단은 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두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변으로도 생각을 좀 예상을 버리진 않아야 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그냥 그래요. 맨유랑 본머스라는 그 팀이 일단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12.75배당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 원정팀이 12.75를 받는 것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데이터가 본머스는 맨유를 상대로 스윕을 해본 적이 없다, 직전에 승이었고요. 이게 본머스가 이겨버리면 맨유를 상대로 스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맨유는 15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맨유는 18-20년도 홈 5연승이 단 한 번뿐인데 지금 현재 4연승입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무승부가 원정에서 단 한 개인 팀이고요. 맨유는 FA컵까지 뛰고 왔다. 그래서 체력적인 면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체력 좀 딸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경기를 일단은 이변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배당 때문이에요. 배당이 아무리 그래도 12.75는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경기를 1번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분명 두 개의 경기는 원정 사이드가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 원정 사이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배당의 차이를 보시면 여기는 8.24고 여기는 12.75? 네. 너무 차이가 극명하지 않나요? 저는 이 두 개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똑같은 점이 원정이 이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근데 이제 배당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6번을 일단은 맨유 사이드로 가져갈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배당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 현저히 높다라는 거죠, 6번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6번은 맨유 사이드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7번 울버햄튼 대 아스날.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총 전적이 1승 3무 9패고요. 울버햄튼 홈일 때 1승 4패. 아스날이 많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현 울버햄튼과 과거의 울버햄튼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치중되어야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배당을 보시면 울버햄튼이 아스날 상대로 완전한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은 2연속 무승부가 없었고요. 직전에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예, 이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현재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를 엄청나게 강하게 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스날은 19-20년도 원정 3연승이 없었다. 직전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FA컵까지 뛰고 와서 체력적인 면이 울버햄튼보다 딸리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배당이 측정이 된 게, 심지어 울버햄튼이 거의 2배당 초반대에 정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의 이유는 일단 아스날이 체력적인 면도 굉장히 딸리고, 현 흐름만 봤을 때도 울버햄튼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안 코멘트로 초안 코멘트 여기다 왜 안 써놨지? 이 경기는 일단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믿는다면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는 무와 패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네. 현재 흐름은 그래도 울버햄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이렇게 정배를 받는 거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쨌든 초안 코멘트, 울버햄튼 이거를 하나 믿어서 저는 저 데이터 하나 믿고 아스날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안 픽은 아스날 사이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첼시 대 와포드인데, 이 경기 역시도 6번과 마찬가지로 언급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첼시 대 와포드인데, 첼시가 와포드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단 한 번도 첼시는 와포드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걸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6번 경기와 흡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 흐름 자체는 맨유와 첼시를 비교했을 때 맨유가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첼시가 막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 경기에 봐서. 일단 흐름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첼시도 5연승째고 와포드를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홈 원정 다 따져봐도 단 1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현 와포드를 상대로 첼시가 진다라는 거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 경기에 배당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6번과 8번의 배당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또 와포드한테는 7.49를 주고 있고 첼시 홈에다가 1.43이라는 조금 높다라는 그런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데이터 보면 18-20년도 와포드는 같은 결과 4번 연속 낸 적이 없는데, 네 번 연속 낸 적이 단 한 번뿐이다. 현재는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의 동기부여는 비슷하고요. 첼시는 FA컵까지 뛰고 왔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 일단 와포드보다는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이 무시를 하지 못해요. 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런 데이터들. 저는 이거를 6번 경기 맨유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경기가 배당이 꽤나 높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예. 분명 6번 경기 흐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극명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경기가 첼시가 패가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6번 경기와 비교해봤을 때 이 배당 자체가 너무나 역배가 낮고 정배가 높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전 이 경기가 이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첼시를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꺾을 건데 분명 경기력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첼시가 진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픽은 그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9번 상주상무 이틀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2일차로 상주상무 대 전북현대로 넘어갈 건데, 이제는 좀 코멘트를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상대 전적은 일단은 전북현대가 많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 흐름만 봤을 때는 상주상무가 전북현대를 못 잡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그런 팀한테 5배당을 준다 홈에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배당으로 접근을 했고요. 어쨌든 이거는 전북 사이드로 갈 거예요. 배당으로 봤을 때 이 상주상무의 홈의 배당이 너무나 현저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데이터는 전북은 상주상무를 상대로 6경기 동안 패하고 있지 않고요. 상주상무는 18-20년도 4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전에 3연승. 그리고 전북은 19-20년도 원정에서 4연승이 없는데 현재 3연승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안 코멘트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초안 픽은 전북 사이드입니다. 다음에 10번 경기 성남 대 포항인데, 성남은 일단 경기력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해요. 진짜로. 예, 뭐 제가 경기력은 잘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성남은 너무나 답답해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 성남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배당 가까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네. 성남이 아마 4배당 정도를 받았을 거고, 포항이 1.9대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성남이 그만큼 너무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네, 뭐 총 전적 봤을 때는 일단 포항이 많이 앞서 보이고요. 홈일 때는 삐까삐까 치고, 그리고 5경기 최근에는 포항이 많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배당 여기다 넣어놔야겠네. 네. 이렇게 되고요. 성남은 K리그 승격 후에 19년도부터 홈에서 4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현재는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전 크게 좀 믿는다면, 개인적으로 성남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포항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성남 경기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포항이 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일단 들진 않지만 어쨌든 초안픽은 이거를 믿어서 저는 성남 사이드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에 11번 광주 대 대구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은 대구라는 팀이 지금 현 시점에서 1패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를 상대로도 충분히 뭐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기대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적에서 광주 홈에서 대구가 많이 약했던 모습이 보이지만 옛날의 대구와 현재의 대구는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구는 광주를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가 광주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광주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대구의 압도적인 면이 보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광주가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대구가 광주랑 해볼만해 보이는 것 같다. 광주랑 대구가, 광주가 대구랑
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픽은 일단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배당이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요. 네. 11번이었습니다. 다음 12번 벌리 대 셰필드. 일단은 이 경기도 되게 희한하다고 느낀 게, 일단은 벌리 홈일 때 뭐 총 전적 이런 거는 다 떠나서 최근 5경기에서는 벌리가 셰필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벌리가 지금 8위고 셰필드가 9위거든요. 근데 현 흐름만 봤을 때는 벌리가 더 좋아요. 셰필드가 3연패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벌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셰필드보다는. 근데 이 경기에 셰필드는 FA컵까지 뛰고 온 상태인데 체력적인 면으로도 벌리가 더 우세한데 벌리가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로. 네. 뭐 팀의 선수가 부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벌리가 이렇게 정배를 안 받고 역배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 흐름만 봐도 벌리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러죠? 벌리가 지금 2연승이고 셰필드가 3연패인데. 네. 이걸로 봤을 때 저는 배당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는 셰필드 사이드라고 일단 못을 박아놨어요. 네.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일단 벌리가 이번 시즌 3연승이 없는데 현 2연승이고요. 셰필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같은 결과 4번 연속 없는데 현 3연패입니다. 그래서 벌리의 승이 없다라는 것도 일단 일치해요. 배당으로만 봤을 때도 벌리의 승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는 셰필드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당이 이렇게 정배가 매겨진다고? 원정에서? 일단은 저는 원정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3번 뉴캐슬 대 웨스트햄인데, 이거는 이제 뉴캐슬이 현 흐름만 봤을 땐 뉴캐슬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웨스트햄 상대로. 뭐 총 전적 뉴캐슬 홈일 때 모두 다 뉴캐슬이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리해 보여요. 근데 이 경기 배당을 보면 일단은 거의 동배에 가까운 배당을 매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일단은 동기부여적인 면으로 봤을 때 뉴캐슬은 좀 애매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근데 웨스트햄은 지금 강등권 팀들과 동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면을 봤을 땐 웨스트햄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웨스트햄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FA컵을 뉴캐슬이 뛰고 와가지고 체력적인 면에서 웨스트햄보다 딸리기 때문에 배당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일리는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팀은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데이터, 그리고 동기부여는 웨스트햄이 더 강하다. 18-20년도 웨스트햄은 4연속 같은 결과를 단 한 번밖에 내지 않았고 4연패는 없었다. 근데 현재는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 흐름은 뉴캐슬이 좋을지언정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웨스트햄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왜 저런 건지는 이해가 갑니다. 제 데이터상 가장 강한 이 데이터를 믿는다면 저는 뉴캐슬의 승이 없다로 일단은 접근을 할 건데 초안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네. 14번 마지막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인데, 일단은 두 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살짝 애매해요. 네. 눈앞에 놓인 동기부여만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일단 우승권이랑 이제 우승 그게 없어졌잖아요. 동기부여가 일단 2등 사수하는 게 목표일 텐데, 어쨌든 남은 경기가 이제 7경기. 근데 7경기에서 만약에 뭐 대충 해가지고 승점을 못 쌓아서 뭐 맨유 이런 팀한테 잡힌다 이러면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 동기부여가 없고 사우스햄튼과 동기부여가 없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총 전적 보셔도 맨체스터 시티의 압도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최근 5경기도 5패.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7연승 중이고요. 8경기째 지고 있지 않다. 맨체스터 시티는 FA컵까지 치르고 와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불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자,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사우스햄튼의 승은 안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홈의 배당이 저는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여도. 네. 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이랑 이 첼시 경기를 또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배당 자체가 여기가 더 높아요. 첼시 홈인데 1.43이 더 높습니다. 여기는 원정인데 1.3이에요.
느낌적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인 면도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막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막 이변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들어요. 솔직히. 저 8번과는 다르게. 근데 배당이 더 낮다라는 거죠, 원정에서. 그니까 저는 8번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 경기는 솔직히 승의 배당, 역배가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맨체스터 시티 사이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초안픽은 패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무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무승부도 일단은 이 두 팀이 홈에서 무승부 2번, 맨시는 원정에서 단 한 번을 기록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많이 안 느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초안픽은 사이드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정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은 바로 이 12번과 10번인데요. 별표를 쳐놨어요. 여기다 이 두 개에다가. 네. 특히 12번이 정말 강합니다. 12번 경기가 뭐냐면 아마 벌리 경기일 겁니다. 네. 이것도 패턴이 너무나 강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영상이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12번에 이 승업다가 너무나 강해서 저는 이거를 완전하게 믿어줄 거고요. 10번도 무업다를 굉장히 크게 믿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최종 픽 때 다시 한번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10번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가 5번 된 거를 저는 일단 본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하고요. 그리고 12번은 지금 승이 3번 연속 나왔는데 이 12번 라인에서 같은 결과가 4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4번 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2번을 승업다로 강하게 볼 겁니다. 여기서. 자, 어쨌든 이렇게 초안 느낌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는 단지 초안일 뿐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국내 투표율, 국내 구매율, 뭐 국내 배당 이런 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해야 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서 현 갖고 있는 걸로만 일단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가져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요소가 많다.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딱 봐도 울산에 그냥 단통 승감인데 어째서 이거를 그냥 이변을 보는 거냐? 말이 되는 거냐? 꿈을 꾸는 거냐? 뭐 첼시 경기에 어떻게 wat포드 승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승무패를 많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외의 결과가 항상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눈대중으로만 나왔다면 1등이 정말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울산에서 이변을 본다 했을 때 저렇게 보네?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악플을 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많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